네, 안녕하세요. KCIM의 김성빈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BIM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과 저희 자사에서 출시한 엑살라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요, 저와 같이 진행할 두 분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같이 진행할 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IM의 VB팀 팀장 정주영입니다. 저는 BIM 활용 영역을 확대시키는 기술 검증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태희 책임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IM 기술연구소 이태희 책임 매니저입니다. 저는 엑스알라이즈 개발 책임을 맡고 있고 익스포터와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 시간 동안 웨비나를 진행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2022년도 산업 트렌드 중에 BIM의 주요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저희가 출시한 엑살라이즈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못 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웨비나가 끝나고 저희가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KCIM은요, 1990년대부터 건설과 제조 분야의 그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 분야의 디지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즉 BIM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을 하면서요, 스마트 건설 부분에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 동향과 함께 변화하는 건설 산업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21년도 10월에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전 세계에서 12위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희 순위가 전년도 대비 4위, 4단계 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라는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요. 이 순위는 이제 전 세계 상대적인 수치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찾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디지털 경쟁력에서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서비스, 그리고 3D와 로봇, VR,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여러 이제 기술들을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술 동향은 건설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에서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서 건설 산업에서의 기술 동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만 좀 꼽아왔습니다. 5개로 꼽은 건 이제 안전관리,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 부분, 드론과 라이다, 모듈러, 그리고 지속적으로 BIM 기술이 이제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술들은 이제 발주처 요구사항으로도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가장 많은 화두는 역시 안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더불어서 현장 작업에 대한 인원들에 대해서 안전을 이제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현장과 스마트 기술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좀 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서비스인데요. 더욱더 많은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원격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작업자의 이상 동작이 발생이 됐었을 때 관리자나 혹은 주변 작업자에 알려주는 안전 장비 서비스들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론 및 스캔 기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고요. 현재는 이제 건설 엔진 현장에서 뺄 수 없는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 아니라 라이다 또는 이제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한 현장 관리로도 연계가 가능해서요. 지금까지 현장 모니터링의 한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이제 기술도 이제 상당 많은 부분 이제 진척이 있는데요.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규,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여러 건설사에서 이제 모듈러 공법을 위한 전문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 건설사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BIM, 빌딩 정보 모델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나날이 지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BIM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공정의 이해와 시공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현재의 이제 건설 트렌드 중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빌딩 정보 모델링을 결합한 현장에서 설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구현을 한 엑스알라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엑스알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앞서 말씀드린 BIM과 그 다음에 XR 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약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3D 3차원 정보 모델링,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속성과 시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까지, 그리고 건설, 운영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주로 이제 BIM이 이제 3D 모델링에 좀 관심이 많았다라면, 현재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 활용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는 확장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현실은 VR과 AR의 기술이 통합한 기술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VR은 사용자가 완전한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거의 초반부터 개발이 됐던 이제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게임이나 안전 체험 등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VR 디바이스의 특성상 멀미나 또는 이질감 등의 편차가 심하다는 약점이 있죠. 이에 비해서 증강현실, AR로 표현되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환경에 가상의 액체를 오버랩해서 구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태블릿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접근성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서비스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실제 공간에 대한 투영은 그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가상의 객체를 오버래핑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현재는 이제 확장현실, XR이라고 하는 기술로 표현되는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XR 기술은 이제 스마트 글라스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서 가상의 컨텐츠들을 제어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은 이제 뭐 3D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운영 현황을 보기 위한 대시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상의 객체와 실제 공간이 서로 결합해서 이제 서비스한다는 점. 이 부분들이 기존의 VR과 AR과는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두 가지 이슈는 현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제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는 기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의 시공 전에 데이터를 먼저 검토를 한다거나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도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이 좀 더 스마트해진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과 BIM 기술을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했었고요. 엑스알라이즈라는 서비스는 작년도 삼성물산의 그 상생 협력 과제를 통해서 1차년도 개발이 진행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엑스알라이즈는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를 기반으로 현재는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홀로렌즈 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 2는 2019년도에 전 세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는 2020년도 11월에 공식 출시가 돼서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사용성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자체 CPU 메모리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이제 기간 서비스와 연결을 통해서 이제 홀로렌즈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킨 환경으로의 서비스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BIM의 건설 동향,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이 실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을 직접 진행한 이태희 책임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엑스알라이즈 솔루션은 래빗 익스포터와 이제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익스포터는 BIM 모델을 홀로렌즈 앱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환하고 이제 변환한 파일을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렌즈 앱은 익스포터에서 변환된 BIM 모델을 현실에서 증강해서 볼 수 있는 뷰어 기능과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BIM 모델을 홀로렌즈에서 보기 위해 진행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먼저 래빗에서 변환할 BIM 모델을 로드를 하고 익스포터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엑스라이즈 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네, 데이터를 변환하기 전 이제 필요한 선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변환된 파일을 등록하여 관리를 합니다. 네, 워크플로우는 이제 익스포터의 선행 작업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선행 작업 중 QR 마커 부착과 키맵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QR 마커 기능을 실행해서 QR 마커가 부착될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네, 위치가 이제 벽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면 QR 마커가 부착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키맵 기능을 실행을 해서 QR 마커가 부착된 위치를 표시하는 평면도를 생성합니다. 네, 생성된 평면도를 보면 이제 QR 마커가 부착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QR 마커를 이제 부착하는 이유는 이제 현실에서 BIM 모델을 1:1 증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QR 마커를 부착하는 것이고, 키맵 같은 경우는 QR 마커를 여러 개를 부착하다 보면 이제 QR 마커를 이제 인쇄해서 이제 현실에 부착하게 될 때 어떤 QR 마커가 어느 위치에서 부착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키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행 작업 중 이제 뷰 설정을 통한 데이터 경량화 작업입니다. 이제 뷰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D 뷰의 단면 상자 기능을 사용해서 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면 상자를 통해서 뷰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3D 뷰 가시성 설정을 통해서 카테고리, 작업 세트, 링크 파일별 가시성을 온오프 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뷰를 설정하고 내보내게 되면 필요한 데이터만을 지정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데이터가 경량화되고 이를 통해서 홀로렌즈 앱의 원활한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행 작업을 완료하고 BIM 데이터를 홀로렌즈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네, 변환할 때 앞에 선행 작업에서 설정한 3D 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내보낼 때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텍스처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래빗에서 지정된 재질 정보가 같이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텍스처를 입혔을 때와 입히지 않았을 때 이제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단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서 나가고, 텍스처를 포함했을 때는 이제 실제 재질 파일이 입혀지면서 좀 더 사실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익스포터 워크플로우의 마지막 단계인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이제 변환이 완료되면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파일을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등록하고 업로드합니다.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선행 작업에서 부착된 QR 마커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고요. QR 마커를 다운로드하면 이제 PDF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PDF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우측처럼 상단에는 이제 QR 바코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QR 바코드 이름, 그리고 하단에는 이전에 생성했던 키맵 이미지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익스포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홀로렌즈 앱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익스포터에서 변환된 BIM 모델을 홀로렌즈 앱에서 활용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엑스알라이즈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이제 등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BIM 모델을 로드를 하고 이제 조감도 모드, 1대1 모드를 활용해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감도 활용입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위치를 찍으면 해당 위치에 조감도 모델이 증강이 됩니다. 이제 조감도 모델을 잡고 이동하거나 그리고 회전, 크기 조절을 사용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거나 이제 건물의 외관 디자인 검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조감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면 보기 기능입니다. 이제 단면 보기는 수직 수평과 자유각도로 모델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직 수평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화살표를 잡아서 모델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면 보기를 사용해서 건물의 특정 공간을 집중해서 보거나 이제 내부 설계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대1 증강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때 레빗에서 익스포트에서 선행 작업을 통해서 부착된 QR 마커와 그것을 이제 인쇄해서 부착하여서 1대1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QR 마커 부착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세 조정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증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공 검토 쪽을 보면 시공 현장에서 기시공된 항목과 그 위에 증강되는 홀로그램을 통해 해당 항목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정합성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기시공된 항목과 앞으로 시공될 홀로그램 간의 감석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 검토 쪽에서는 이제 1대1 증강을 해서 건물 내부의 공간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공간에 가구를 배치해서 가구 배치나 자리 배치 검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필터 활용입니다. 네, 필터는 이제 건축, 구조, MEP 등 이제 레빗에서 설정된 작업 세트 단위로 필터를 이제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 천장, 배관 등과 같이 레빗에 정의된 단위로도 필터를 이제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세트나 카테고리 단위로 모델을 확인하거나 천장 속의 배관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의 모델을 시각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은 이제 레빗에서 입력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시공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나대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날짜별 건물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별 시공 여부를 확인해서 계획 대비 시공 현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슈 마커 활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이슈 마커는 1대1 증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슈 마커 작성을 실행하고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모델에 대한 이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과 이슈의 구분,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 마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섭 확인, 위치, 치수 오류와 같은 설계 오류 관리와 또는 이제 오시공, 시공 누락과 같은 시공 오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데이터는 이제 홀로렌즈 기기 내에 저장이 되고요. 이제 추후에 이 데이터는 이슈 레포트 작성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이제 치수 측정과 속성 정보의 활용입니다. 이제 치수 측정은 이제 단면도처럼 이제 수직 수평과 자역 측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직 수평 측정 시 천장을 찍게 되면 이제 수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벽을 찍게 되면 수평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치수 측정은 MR 모델과 현실 사이의 거리 측정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속성 정보고요. 속성 정보는 이제 모델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의 상세 스펙을 확인한다던가 유지 보수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모니터로만 봤던 BIM 설계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들이 제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 구현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재영 팀장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R라이즈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R라이즈 활용 분야는 총 6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 설계 검토, 시공 관리, 그리고 유지 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 홍보 이렇게 총 6가지에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총 3가지, 위에 이제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설계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계 모델을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디자인을 검토를 하거나 계획 부지 검토, 혹은 이제 구조 모델과 이제 MEP, 그러니까 이제 설비 모델 간의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리어 시각화를 할 때 쓰입니다. 시공 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현장과 설계 모델 간의 이제 중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시공 전의 정확한 위치나 이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계획 대비 시공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정합성을 검토를 하고 그 리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위치 기반의 정보와 BIM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장비의 유지 보수 이제 히스토리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검 단계별 작업 지침을 안내하게 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위 시나리오에서는 XR라이즈 뿐만이 아니라 XR 관련된 상용 어플리케이션들도 같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의 설비 공사를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최소한의 철거 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데요. 적용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보수 공사, 설비 교체 공사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천장 위에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이 설비 모델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볼 수는 없지만 XR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설비 모델들의 위치나 형상 혹은 또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배관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향성이 향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를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리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존 객체와 객체 간의 그 거리 측정은 줄자를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가상 객체 간의 거리 측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에게 좀 더 익숙한 PC상에서 이 측정을 하는 게 좀 더 원활하죠. 근데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거리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레이저 포인터, 줄자, PC로는 할 수 없는 측정인데 이 부분을 XR라이즈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배관, 그러니까 저 덕트와 실제 바닥 간의 거리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XR라이즈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시공 범위를 축소를 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건축주가 리모델링할 자신의 건물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할 때 계획안을 체감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인데요. 적용 대상은 신축 공사나 혹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방법들은 조감도를 출력을 해서 그 건축주에게 보여주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XR을 이용하게 되면 1대1 스케일로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대지 상황과 변화될 자신의 건물을 건축주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실내 내부 인테리어로 보게 되면은 디자인 대안별로 홀로그램을 구현을 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안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영상이 같이 보이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실제 공간에서는 아직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홀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오버랩했는 모습입니다. 건축주가 이제 이 XR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대안 중에 가장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안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설계 시공자 간의 이해와 이제 건축주의 이해도 간의 그 갭을 줄여줌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 변경권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시공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 현장 출장 없이 공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인데요.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좀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으로 보면 이제 시공 현장, 이제 본사와 현장 간의 소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보면 그 현장은 굉장히 변수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뭐 파샤 도면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뭐 이제 선 시공 후 도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설계대로 시공을 하기는 했지만 시공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로 시공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시에 공정을 수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후 공정이 들어왔을 때 그 후 공정의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캔 투빔,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을 한다거나 360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현장의 상황을 스캔을 해서 가지고 와서 PC에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시공 현장은 이제 좀 불특정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스캔을 해야 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좀 힘들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빔 투 필드, XR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XR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정제된 데이터, 빔 데이터를 홀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현장에 띄우게 되는데, 현장 상황을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비대면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토목 관로 공사를 진행을 할 때 계획된 경로와 구배를 적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이제 산정을 해 보았는데요. 적용 대상은 시공 현장 중에서 부대 토목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부 설비 공사를 확인하는 거에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진 대규모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눈이 내린다든지 그런 두 가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모델의 구현 수준 그 범위를 조절을 함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그 XR을 이용을 함으로써 토목 관로를 이제 검토를 하고 배관 및 집수정의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구배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땅 속에 붙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장 위에 올라 있었던 설비와 같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XR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디자인 검토 회의를 할 때 단순한 화면 공유가 아닌 같은 건축물을 좀 다른 시선에서 둘러보며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비대면 회의가 많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됨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 회의 숫자가 좀 일부 줄어들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업무 수행하는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회의는 어느 정도 꾸준히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대면 회의가 진행이 될 때 이런 화면 공유가 가지는 어느 정도 한계성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수동적인 형태의 비대면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영상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공유를 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이 웹캠을 켜고 같이 접속을 해서 한 명의 발표자가 이제 주도하는 대로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표자가 이제 유도하는 그 구도나 발표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즉각적인 피드백에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XR라이즈,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를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XR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이제 가상 모델을 같이 띄워놓고 다른 시선에서 다른 구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아바타로 떠서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사용자가 뭐 가상 모델 객체를 뭐 회전을 한다던가 뭐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그 상황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특정 사용자가 만약에 어떠한 포인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사용자에게도 즉각적으로 바로 공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순한 화면 공유를 넘어서서 좀 비대면 회의의 그런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들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5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홀로렌즈라는 디바이스, 그리고 BIM, 그 다음에 XR라이즈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 이제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니, 좀 더 그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이 XR라이즈는 그 개발 1차년도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XR라이즈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바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태희 책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XR라이즈 향후 개발 항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오토캐드, 3D 맥스, 인벤터, 알리아스 등과 같이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변환할 수 있도록 이제 나비스웍스 익스포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빔 프로젝트가 이제 거대화되면서 빔 데이터 또한 이제 대용량되고 복잡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BIM 데이터들도 이제 홀로렌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BIM 형상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AR 기반의 XR라이즈와 이제 XR라이즈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 멀티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나 이제 MS 애저와 같이 BIM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이제 서비스 개발도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R라이즈를 다른 사용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항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XR라이즈가 이제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저희 앱을 지금 게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혹은 다음 주면 이제 MS 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xrlaise.com 화면을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XR라이즈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소개, 그리고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로렌즈 구매나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구매들도 여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도 있으니까요. 오늘 드려졌던 내용 중에서 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인포메이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XR라이즈 이벤트로요. 현재 이제 전체 기능을 구현하고 프로 버전과 그다음에 일부 기능만 지원한 스탠다드 버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7월 31일까지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스탠다드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 버전으로의 무료 업그레이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네요. 실제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이제 Q&A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셨을 텐데요. 저희가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별도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그 채팅창에 어떤 질문이 왔는지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질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을 봐볼까요?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의 이커머스 사이트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이커머스 사이트가 저희가 어떤 사이트인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보안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XRLIG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현장은 보안에 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고요. 또 다른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고요. 이때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도 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이 안 되는 보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호환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장 이슈 때문에 저희도 이제 추가한 부분은 홀로렌즈 자체에 이제 로컬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홀로렌즈로 바로 전송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도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바로 밑에 이제 AR, VR, MR, XR, 증강현실 혹은 이제 혼합현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술들은 무선 통신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호환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AR 디바이스나 MR 디바이스 혹은 VR은 어차피 컴퓨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별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AR 디바이스와 XR, MR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이제 자체적 운영도 가능하지만 무선 통신이 어느 정도는 일단 연결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제 LTE 이상의 5G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문제 없이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아닌 로컬 버전으로 운영한다라면 저희 쪽 소프트웨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화상회의, 원격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통신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했던 이제 멕시코 현장이나 베트남 현장에서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와이파이망을 진행했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닌 정말 열악한 지역들에서는 이제 무선 통신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필터를 이용해서 천장 속의 배관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시각화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재영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천장 위에 있는 배관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샤프트 같은 부분들도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뒤에 배관 뒤에 있는 존재하는 배관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싶다거나 배관에 가려져 있는 일부 밸브들의 위치라던가 종류들을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앞에 있는 모델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을 이제 오프를 시킴으로써 뒤에 있는 객체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만 더 확인을 하고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XR 기반의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인 홀로렌즈를 가장 많이 적용한 분야는 교육 분야와 제조 분야, 그다음 이 두 가지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성들, 그다음에 적용 효과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같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XR라이즈는 건설 분야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는요, 아까 저희 사례 중에 보셨던 것처럼 원격 회의가 우선은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져 있는 이제 코비드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원격제에 있는 전문가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원격 회의가 가장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라고 사용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빠른 효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요, 여기 엑스알라이즈 활용하면 현장 문제를 이제 설계그룹 신속하게 전달해서 오류를 식별하고 바로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의 이제 내용들을 종정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스알라이즈 활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식별을 하고 어느 정도 확인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수정이 된다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오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다시 가지고 가서 일부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재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델을 보내게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어떤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향후 계획상으로는 나중에는 점점 더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오류를 식별하는 범주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들이 저희도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 현장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업해서 이제 그 작성된 레포트 기반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애지빌티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비나가 끝나고 별도로 이제 그 내용 작성을 해서 그 메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네요. 네,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앞서 보셨던 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문의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 혹은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웨비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